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비전 청소년 개발 스타트업 컬처에서 나온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리고 싶은 주제는 우분투와 안드로이드, GCM을 이용한 채팅 앱 만들기입니다. 그럼 일단 왜 우분투일까요? 여기가 우분투 세미나라서가 아니고요. 일단 우분투는 안드로이드와의 조합이 가장 좋은 리눅스입니다. 구글 직원들도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 우분투를 사용할 정도로 안드로이드와의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들에게 많이 보급되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친숙하고 쉽게 개발 환경을 구축을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GCM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GCM은 일단 기존의 안드로이드의 푸시 방식인 C2DM을 개선한 간단하고 쉬운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푸시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안정성도 뛰어나고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푸시를 받기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플리케이션의 목표를 설정해보면요. 안드로이드 기반이어야 하고요. 실시간 푸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푸시가 안되고 일정 주기마다 뭐 5초마다 10초마다 서버에 접속해서 채팅 로그를 동기화시킨다고 하면 너무 배터리 소모도 심하고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GCM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푸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채팅할 때 사람들을 멤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IRC처럼 이렇게 누구나 접속해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닌 계정을 따로 생성해서 멤버로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그룹 채팅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인 채팅 기능도 넣을 수 있었지만 개인 채팅의 경우에는 코드가 매우 복잡해지고 좀 서버 사이드 코드가 더 더워지기 때문에 일단 그룹 채팅으로 간결하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플이 꺼져 있어도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HTTP 포스트를 이용해서 서버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구글 GCM 서버에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러면 GCM 서버에서는 다시 클라이언트들에게 모든 접속된 클라이언트들에게 푸시로 해당 메시지를 다시 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 채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개발 환경 설치가 필요한데요. developer.android.com/sdk에서 리눅스용 개발 환경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드로이드가 4.2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ADT도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클립스를 따로 깔았어야 했는데 지금 이제 아예 이클립스가 안드로이드 개발 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링크에서 SDK를 설치하신 다음에 이 개발 툴을 실행시키면 바로 이클립스가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도 설정할 수 있어야겠죠?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필요합니다. MySQL을 사용하고요. 다음과 같이 세실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유저인포와 외지인포란 테이블을 생성해야 하는데요. 유저인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정을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고요. 외지인포의 경우에는 GCM은 해당 기기에 푸시를 넣을 때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를 기기마다 관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외지인포란 테이블을 이용해서 유저마다 각각 기기를 등록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패키지 이름은 com.gcm.chet으로 프로젝트 이름은 chet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프로퍼티스로 가셔서 자바 빌드 패스를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자바 빌드 패스에 저기 보이시는 GCM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셔야 GCM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DK 위치에 엑스트라 폴더, 구글 폴더, GCM 폴더, GCM 클라이언트 폴더에 디스트 폴더라는 곳에 gcm.jar 파일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코드를 소개해드리자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입니다. 이렇게 일단 구글에서 푸시를 받아오기 위해서 저기 권한들을 설정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앱은 그 채팅 리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이네이블 시켜서 좀 더 빠른 사용자 환경을
좀 더 빠른 스크롤 속도를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리시버가 바로 구글에서 푸시를 받아오는 GCM 리시버입니다. 저렇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클래스를 사용해서 정의를 해놨고요. 인덴트 서비스라는 클래스에 바로 서비스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앱의 메인 화면 XML인데요. 저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파일로 다시 넘어가 보면 common utility.java라는 파일인데요. 여기서는 GCM 프로젝트 아이디를 명시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구글 서버로 푸시를 보낼 때는 이게 어떤 앱의 푸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CM의 경우에는 저렇게 sender id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앱에서 보낸 푸시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구글 API 콘솔에 들어가셔서 자신만의 sender id를 저 프로젝트 아이디란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이 있으니까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 액티비티를 생성해야 하는데요. 저렇게 이클립스 메뉴에서 파일, 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액티비티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로그인 액티비티를 선택합니다. 이번 안드로이드 SK부터 저렇게 템플릿이 나와 있어가지고 진짜 아이폰 개발한 것처럼 쉽게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템플릿을 이용하기로 했고요. 로그인 액티비티를 선택하신 다음에 먼저 액티비티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맨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눌렀을 때 실행되어야 하는 액티비티는 메인 액티비티가 아닌 로그인 액티비티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로그인 파트입니다. 저렇게 토큰 범위를 정해주고 저기 HTTP 포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GCM 로그인이라는 PHP 파일에다가 이름과 패스워드 그리고 이름과 패스워드를 포스트로 메시지를 쏩니다. 그래서 서버의 서버에서 결과값을 변하는데요. 결과값이 페일드하면 서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커넥션이 불안정해서 연결이 끊긴 거고요. 만약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저 GCM login.php에서 반환되는 값은 해당 앱의 토큰이어야 합니다. GCM login.php 서버단의 서버사이드 코드를 보면요. 이렇게 MySQL 커넥트를 한 다음에 포스트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쏜 이름과 패스워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만약에 계정이 한 개 이상 존재하면 로그인이 성공한 거고요. 만약에 계정 저기 MySQL non logos로 검색된 로그 개수를 찾는데요. 계정이 연결하면 계정이 없는 것이니 failed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은 다시 메인 액티비티.java입니다. 이번에는 유저 정보를 가져오는 파트인데요. 맨 처음에 저 shared preference,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환경 설정 XML에서 아까 로그인 액티비티 때 저기 네임이랑 토큰이란 변수를 환경 설정에 저장을 했었는데요. 그 변수를 다시 shared preference 이용해서 메인 액티비티로 가져옵니다. 만약에 해당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아직 로그인이 안 된 경우이므로 메인 액티비티를 종료하고요. 비정상적인 실행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GCM 리시버에 등록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GCM 아까 말씀드렸던 GCM 레지스터 아이디를 저렇게 서버에 등록하신 코드를 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팅으로 메시지를 받으면 그것을 다시 어딘가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불어와야 되는데요. 그걸 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저렇게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초기화해서 기존 DB에 있는 채팅 정보를 불러들인 다음에 다시 리스트에서 해당 채팅 정보를 가져오는 코드를 보실 수 있고요. 좀만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코드가 나옵니다. 저렇게 아까와 똑같이 HTTP 포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GCM send라는 PHP 파일에다가
이름과 토큰 그리고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gcm_send.php 서버 사이드 코드인데요. 여기선 일단 MySQL에 접속을 한 다음에 유저 정보를 구하는 커리를 작성을 해서 저렇게 일단 해당 유저가 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해당 유저가 없으면 나 어베일러블을 반환을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외지인포 테이블에서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정보를 구합니다.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를 저렇게 다 로딩을 한 다음에 저기 밑에 쪽 보시면 GCM 서버로 푸시하기 위해서 일단 JSON 어레이에 이렇게 샌더 정보와 샌더 닉네임 그리고 자신이 보낸 메시지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들을 JSON을 작성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렇게 android.googleapi.com-gcm-send로 포스트를 이용해서 저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구글 서버로 구글 GCM 서버로 메시지가 푸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클라이언트로 넘어가서 GCM 메시지를 받으면 메인 ATP에서도 그에 반응할 리시버가 있어야 합니다. 저렇게 리시버로 등록을 해주는데요. 리시버의 경우에는 온 리선과 온 퓨저에서 리시버를 등록을 해주는데요. 리시버의 경우에는 레지스터 리시버와 원 레지스터 리시버를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리선과 퓨즈 둘 중에 하나가 호출이 안 되면 앱 자체에 크래시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호출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리스트뷰의 채팅 로그를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밑에 채팅 로그를 추가한다는 주석 부분을 보시면 채팅 로그를 어레이 리스트로부터 로딩을 해서 뷰에다가 채팅 로그 텍스트와 수신인을 설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푸시가 들어올 때 호출된 푸시 리시버입니다. 다음과 같이 채팅 로그 파일을 GCM 인덴트 서비스 파일로부터 받아서 다시 데이터베이스 로딩한 다음에 리스트에 해당 채팅 로그를 추가하고 리스트를 맨 마지막으로 스크롤 내립니다. 스크롤 내린 이유는 카카오톡 보시면 알겠지만 카카오톡에서 메시지가 하나 올 때마다 스크롤이 밑으로 내려가시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 카카오톡이든 채팅 어플들은 모두 밑에서부터 메시지가 쌓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한 개 오거나 메시지가 한 개 쓸 때면 반드시 스크롤 밑으로 내려서 유저 인터페이스 편의성을 증가시켜주는 것입니다. 소스를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소스를 다 공개를 하지 못했는데요. 소스는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go.ga-btew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GCM은 안드로이드 쪽에서만 그럴 수 있으면 다른 플랫폼도 있을까요? 안드로이드만 현재 지원을 합니다. 저 프레젠테이션 작성한 글꼴이 참 이쁜데 글꼴 이름이 뭐예요? 저 프로젝트 코드 글꼴 말인가요? 아니면 저기 아래쪽이요. F 맥 기본 글꼴인 FST 산들코딩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분투가 안드로이드랑 궁합이 잘 맞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구글에서 애초에 안드로이드 플랫폼 빌드 환경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앱 빌드 환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분투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분투에 잘 맞습니다. 물론 윈도우나 맥, 리눅스 아니면 다른 리눅스 플랫폼들에서도 다 돌아가긴 하지만 저는 우분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분투에서 사용할 때 장점이 속도가 빠르다거나 그런 장점이 있나요? 그런 장점 따로 없습니다.